실록국원 문종 1년 9월 21일 병진 세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장준과 임신우를 각각 장 80대로 취주하다. 당초에 통사 장준이 임금의 명을 받고 노동으로 향해 떠날 때 임신우라는 자가 평소 장준과 틈이 나 있었는데 사람을 거느리고 돈이문 밖에서 장준을 맞아 함부로 짐 실은 물건들을 수색한 바 있어 이를 헌부에 내려 구문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헌부에서 죄를 논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준이 규정한 수량 밖의 포마를 과람하게 가졌으니 반드시 많은 호자를 소지하여 법망을 범했을 것이다. 그러나 혐의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소되어 중한 죄를 가하는 것은 의리에 어긋나며 또 임신은 비록 묵은 혐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청하여 때를 이루어서 사명을 띈 사람을 함부로 붙잡았으니 모두 장 80대로 그 죄를 당하게 하라 하였다. 포마는 영말이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21일 병진 네번째 기사 신자경의 직무를 파면케 하다. 삼부에서 아뢰기를 행 혹은 신자경이 목천 땅 시골 농장에 불우를 짓고 이제 그 기와 굽는 것을 보기 위하여 병을 칭탁하고 목욕을 청하려고 몽롱한 어조로 계달하였고 목천으로 가서 재차 녹봉을 받았으니 그 이율이 장 10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자경은 공신의 후예이다. 죄를 다스릴 수 없고 다만 직사만을 파면케 하겠다 하였다. 불우는 절임이요 직사는 직무이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21일 병진 다섯번째 기사 일본국의 호자 원고가 제중 화상 등을 보내어 그 토물을 바쳤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21일 정사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황해도 평안도의 공무를 감하도록 청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황해도 평안도의 농사가 부실하니 각사에 납입하는 곡물을 금년에 하나에 적당히 헤아려 감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24일 기미 첫번째 기사 감찰로 하여금 정사 부사의 행장에서 이불과 속옷은 뒤져보지 못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우참찬 허후가 아뢰기를 무릇 중국으로 가는 사형에 감찰로 하여금 정사와 부사의 행장을 상고해 검열하게 하고 심지어는 속옷과 이불까지도 헤쳐놓고 검열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대체로 의심하거든 맡기지 말아야 하고 맡겼거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미임하여 대신을 보내면서 도리어 감찰에게 제약을 받는다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속옷과 이불은 그 속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감찰이 다 내다 놓고 검사하고 있으니 국가의 대체로 보아 온당치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관으로서 대신을 규찰하는 일은 비단 이러한 일만이 아니고 다른 일까지도 모두 그러하니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오직 속옷과 이불을 헤쳐보고 점검하는 것은 진정 불가하니 지금부터는 다만 짐의 다소만을 점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하였다. 모든 대신이 다 나간 임금이 여러 승지에게 묻기를 이 말이 어떤가 하니 강명경이 아뢰기를 허우의 말을 실은 실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황보인의 서장관이 되어 중국으로 갈 때 그 일을 목격하였는데 서장관이 다만 종사관 이하 모두 싸가지가 가는 개인의 행장만을 봅니다. 정사와 부사의 행장은 서장관에게 기록해 바칠 따름이고 열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이에 노숙동이 아뢰기를 신이 임자년에 서장관이 되어 중국에 갔을 때 비록 정사나 부사의 행장이라 할지라도 일일이 수색 점검하였습니다. 이미 세워진 지 이미 오래되어 이 법이 세워진 지 이미 오래되어 수시로 거듭 밝히는데 달렸습니다. 세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중국에 가는 대소의 사신들이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대저 화물을 혹은 옷 속에 끼고
가서 검은과 필단을 몰래 매매해 가지고 오곤 하니 혹 헌단이나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부터는 일제 모두 금단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 법이 이미 극히 엄명합니다. 근자에 들으니 정사와 부사의 행장을 서장관에게 기록해 바치고 서장관의 행장은 역시 정사와 부사에게 기록해 바쳐서 서로 상과에 점검하며 수량의 다소만을 계량하였고 오직 종사관 이하의 집만을 수색하여 보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으로서 이와 같이 범한 자가 어찌 많겠느냐. 유독 한 자빈들에 대한 금지 조치가 잠옷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강맹경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목격한 바로 그들의 금지가 과연 어려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정사부사의 이불과 속옷은 뒤져보지 못하나 다만 수량의 계량은 가하다. 또 이와 같이 점검할 것으로 입법한 연호를 널리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임자년은 1432년 세종 14년이다. 한잡이는 사신을 따라가서 물건을 무역하던 장사치 따위를 말한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2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갑사와 섬60의 상류에 관해 논의하다. 전일에 호주로 하여금 갑사 75, 섬60 155명을 가설하고 그 상류는 가속된 군자전의 소출로 마감하라 하였는데 호주에서 갑사는 매 인당 1상류를 20두로 하고 섬60은 매 인당 1상류를 12두로 하여 이를 합계한 1상류가 165석인데 상상년에는 1사계 165결로 하여 한 결마다 20두로 하면 합계가 165석이 되고 1년에 1980결에서 소출이 1980석이 된다. 상중년으로 하면 로부터 하하년에 이르기까지 역시 이런 예에 의하여 마감하여 하였다. 임금이 명하 이를 정부에 내려 의논하기를 선일의 영의정 하연이 갑사와 섬60을 가설하고 마땅히 가속시킨 군자전의 소출로 그 상류를 지급하도록 청하여 이제 호주로 하여금 마감하게 하였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니 조아이정 황부인이 말하기를 그대로 마감하고 이를 광흥창에 납입케 하고 반급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남진은 말하기를 매년 녹을 주고 그 나머지가 많이 있는데 갑사와 섬60의 상류는 마땅히 그 쓰다 남은 것으로서 반급하게 하고 만약 쓰다 남은 것이 없으면 전정하여 녹을 반급하는 사례에 의하여 전청하여 지급토록 하소서 하니 대개 남지 등의 생각은 가속된 군자전이 경술이 다른 것으로 이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임금이 남지 등의 허미에 따랐다. 상료는 한 달분의 급료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24일 기미 세 번째 기사. 동네 사람들이 동네의 조세를 주의 창고에 납입하도록 청하다. 상은 하기를 동네의 공세를 금천으로의 납부에 제외하고 주의 창고에 납입하여 외곽의 지대와 과해량에 대비토록 하고 상도의 공세는 수량을 더하여 납부하여 여름철에 있는 외곽의 지대와 과해량을 전전에 수송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여 고조에서 헌의하기를 전토의 등급을 다 분간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혹시 이를 꺼려서 이러한 헌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마땅히 속히 분간하라. 언제 전지의 등급을 다 분간하도록 기다린단 말이냐 하고 다시 정부와 의논하였다. 공세는 조세이고 외객은 일본 사신이고 과해리양은 바다를 건너가는데 필요한 양식 곧 일본의 사신에게 지급하던 양식을 말한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2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이정령, 윤통 등과 천천현의 계로에 대한 온당 여부를 논의하다. 명령을 아련하고 상식을 올렸다. 이내 천천현의 길을 막은 곳으로 행행하여 말을 멈추게 하고 한동안 관망하고 나서 풍수학 제조인 성원 위 이정령과 낭청인 사이의 윤통 행부사직
이현노 등을 불러 계로에 대한 온당 여부를 의논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곳의 지세가 높지 않아서 비록 다시 길을 연다 하더라도 참을 이루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겠다. 세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개통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다만 널리 옛 문서를 상고한 뒤에 하려고 한 것이다 하고 드디어 승정원의 명하에 당초 길을 막을 때에 논의된 문헌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참은 구덩이고 문헌은 문서이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2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성절사의 서장관 이익이 와서 복명하고 이내 사직하여 말하기를 신의 천성이 본래 어리석고 노둔하고 또 학식도 없는데 금년 봄에 우연히 과제에 합격하여 즉시 헌사의 요속으로 발탁하고 곧 이어서 성절사 서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직임이 검찰하는 데 있기에 은총과 영광이 분위를 넘어서 마땅히 힘을 다하여 보답을 도모하여 할 터인데 신이 어둡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 건망을 어기어 범하고 변고까지 생겨 세인의 이목을 놀라게 하고 위로는 성상의 진념까지 끼쳐들여 그 죄를 불사하여 마땅한데도 이제 특히 관유하심을 입어 그 언제니 소망을 벗어나 실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반복해 생각건대 뻔뻔스러운 낯으로 지금에 나간다는 것은 실로 미안한데 빌건대 신의 지금을 체임토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과제는 과거이고 요속은 지위가 낮은 관료이고 건망은 번망이며 진념은 임금의 마음을 써서 근심함이며 관유는 너그러이 용서함이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2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길에서 칼을 씌운 중을 불러오게 하고 그 사유를 임금께 아뢰다. 수양대군이 길에서 칼을 씌운 중을 만나서 그 칼을 풀어버리고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게 하고는 그 사유로 갖춰 즉시 아뢰었다. 임금이 사헌부 지평 문여량을 불러 전교하기를 어제 본부에서 한 중을 붙잡아 도첩이 없다는 이유로 칼을 씌워 내보냈는데 수양대군이 길에서 만나 도로 데리고 왔다. 도첩을 추문하는 기한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이제 그 기한 내에도 이와 같은 추문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이 중은 어떠한 중이냐? 물으니 문여량이 아뢰기를 지금은 비록 기한 전이나 다른 일로 인하여 나타난 자는 그 도첩을 상고하라는 것으로 전일에 이미 하교가 있었으며 이 중은 여염을 출입하다가 본부 금란리에게 체포되어 도첩을 조사하니 없다고 말하고 정전을 납부하였느냐고 묻자 능력이 없다고 하여 그의 원적으로 당차하게 하려고 칼을 씌워 전역하여 내려보내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중에 이미 죄를 받았느냐 나이는 얼마나 되었느냐 하였다. 이에 문여량이 아뢰기를 나이는 27, 8세 가량 되며 죄는 다만 연년집에 출입한 것뿐이고 따로 죄를 지은 일은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다른 사유로 인하여 나타났더라도 만약 죄를 범하여 체포되었다면 그러려니와 지금 이 중은 다만 연년집을 출입한 것이다. 중들이 열의를 횡행하는 것은 그 금령이 없는데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주문한다면 되겠느냐? 그 정도는 오는 12월 안에 미처 납입하지 못하겠느냐 하니 문여량이 아뢰기를 비단 이 중만이 아니고 두 중이 같은 빈집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본부의 금난인이 함께 잡아왔는데 별로 범한 것은 없으며 한 중은 정전을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주로 이송하였고 이 중은 낼 수가 없다고 하고 그 본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역하여 내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반드시 전례를 상고하여 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에게 칼을 씌워 전송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문여량이 아뢰기를 이 중이 본시 죄는 없으나 원적주로 도로 보내어 당차할 자입니다. 비록 무죄한 사람이라도 정속시키려고 옮겨가는 자가 있으면 칼을 씌워 전역하는 것이 곧 전례이며 더욱이 길에서 몸을 묶는 물건이 없으면 혹시 도망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칼을 씌워서 전역하는 것이 비록 전례라 할지라도 죄 없는 중에게 길거리에서 칼을 씌우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니 우승직 강맹경, 우부승직 박중손,
동부성지 노숙동이 아뢰기를 비록 죄가 없더라도 전역하여 보내는 자는 칼을 씌우고 손을 묶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이 만약 죄가 없으면 칼을 씌우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것도 또한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임금이 문유량에게 정교하기를 내가 이 일로 해서 너희들을 문책하는 것은 아니다. 이 중의 일은 내가 우연히 이 사실을 들은 것이다. 죄 없이 칼을 씌우는 것을 내 실상 불쌍히 여기는 바이다. 그무에는 죄를 범한 중 이외에 죄는 없고 다만 원적으로 돌려보내는 자에게는 다시 칼을 씌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여염은 백성들이 살림집이 모여 있는 곳이다. 금난 리는 법령을 어기고 어지럽히는 자를 막아서 금지시키던 아전이며 정전은 중이 군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도첩을 받을 때 관아에 바치던 돈이다. 당차는 신분에 따라 차역에 복종시켰던 일이다. 전역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할 때 역에서 역으로 서로 전하여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던 일이다. 문정실록 국어 문정 1년 9월 2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이익이 회동간에서의 일로 아래다. 지난 7월 보름께 회동간에 도착하니 서반 진지가 와서 말하기를 노차에서 어떤 양상으로 들어왔는가 하기에 이에 답하여 아무 탈 없이 왔다. 다만 거느리고 오던 중국인 1명이 압록강에 이르러 병으로 인하여 오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진지가 다시 말하기를 당초 야인이 빼앗아간 인구를 일찍이 자세히 조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너희 나라가 요동으로만 풀어보내고 조정에 조달하지 않지만 위의 중국인을 풀어보내는 것은 광명 총병관 조이와 감군 의사 왕고가 모두 알고 이야기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진지의 말이 이와 같기로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사목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의 주문 여부는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다만 성심껏 풀어보낼 따름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나도 역시 그 수요를 다 주문하는 것인지 의심한 바 있다. 이 뜻을 승정원에서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회동관은 중국에서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던 관청인데 원나라 때 처음 설치되었고 명청 때에는 우체의 일까지 맡아보았다. 문정실록 국어 문정 1년 9월 2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중을 구타한 금난인을 잡아다가 추문토록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전일 헌부에서 원적으로 돌려보낸 중이 처음 붙잡혔을 때 금난인에게 구타를 당하여 상처까지 났으니 당일의 금난인을 잡아다가 추문토록 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즉시 그날 금난서리를 잡아다가 그 연유를 물으니 모두 이르기를 다만 중이 민가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잡아다가 본부로 넘겼을 뿐이고 전혀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임금이 그 직고하지 않음을 의심하고 다시 즉시 그 중이 처음 들어갔던 집의 주인 남녀와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하여 이들을 각각 다른 처소에 두고 일일이 초사를 받은 바 밤이 사경에 이르렀어야 위의 사람들이 중을 구타한 형적이 드디어 드러나 명하여 이들을 의검부에 내렸다. 이리하여 산부에서 모두 비염하고 오직 지평 이 맹령만이 그때 출사하지 않았던 까닭으로 비염하지 않았다. 사경은 새벽 2시와 4시 사이이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9월 2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각도의 감사가 해양을 입은 노인의 수요를 아뢰다. 각도의 감사가 여름철 3개월에 해양을 입은 노인의 수요를 아뢰니 경기 양주의 유인 환지는 그 연령이 102세이고 경상도 거제의 승희 부위 황어화는 102세 삼가의 승희 교위 이전우가 101세 합천의 의인 박씨가 107세 동네의 숙인 이씨가 102세 의령의 승희 교위 전만년이 100세 나주의 이원이 103세 동복의 죽은 예빈경 백원봉의 처 윤씨가 103세 함기도 정평의 죽은 맹원상의 처 공인 이씨가 102세 단천의 돈용 부위
한덕분이 102세, 평안도 용광의 죽은 산원 500 승백의 처 장씨가 100세였다. 문정실록 국원 원정 1년 9월 2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도의 흉년으로 인해 호구 정적의 완성을 정지토록 청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평안도는 금년에 각 고리 모두 농업을 실패하여 명령 구황에 대비할 일을 늦출 수 없으니 빌건대 금년 호구 장적의 완성을 정지토록 하소서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9월 2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성법이라도 시의에 따라 변통해야 한다고 이르다. 정사를 보고 윤대를 하였으며 경연에 나아가서 논어를 강독하다가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는 것은 때와 더불어 즉위하게 한다는데 이르러 지경연 김종서가 아뢰기를 이루어진 법을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나 이 글을 보면 소소한 손익은 마땅히 때와 더불어 적합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대체는 모름지기 옛것에 의존하여 할 것입니다. 건일에 10개의 사를 합하여 5개의 사로 하였는데 이루어 놓은 법을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많이들 말하였으나 양계의 부방하는 군사가 몹시 적음으로 인하여 한간 12개의 사의 명칭만 있고 그 실상이 없어서 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조아의정이 역시 말하기를 오사의 영수를 설시한 뒤로부터 군가가 정제된 것은 반드시 본 것이 있어서 그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때에 따라 느리고 줄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 마땅히 고칠 것이 있으면 비록 이루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역시 부득이 변통해야만 한다. 또 예전에는 14였던 것을 갑자년 을충년 사이에 2사로 더하였다가 이제 또 5사를 감한 것은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앞서 또한 12사가 있었는데 14로 감한 것은 이 모두가 시인 것이다 하였다. 갑자년은 1444년 세종 26년, 을충년은 1446년 세종 27년이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9월 2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천천현에 행행하였을 때 손상된 민간의 곡식을 보상해 주다. 경기감사에게 명하여 천천현에 행행하였을 때 발에 밟혀 손상된 양맥전에 대하여는 1두씩을 씨 뿌린 곳마다 10두의 양곡을 하사하였다. 양맥전은 보리와 밀밭이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9월 2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우사관 대부 임효인 등이 김세민의 제수의 부당함을 다시 아뢰다. 상소하기를 신등이 건일 김세민을 다시 써서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우러러 천총을 어지럽게 하였으나 쾌히 그 윤호를 입지 못하였는데 반복해 생각하여도 의로 보아 스스로 그칠 도리가 없습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상벌은 한나라의 큰 고난인지라 상벌이 그 중정을 얻으면 착한 자에게 격려가 되고 악한 자에게는 징계가 되고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상벌이 그 중정을 잃으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모두 징계할 바가 없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즉 한 번 상주고 한 번 벌하는 것도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세민은 본시 재득이 없는데 다만 종실의 연인으로 인하여 지위가 제보에 이르고 권세에 있는 요직에 있게 되었으니 마땅히 조심하고 근신하여 성은의 만분지 1이라도 그 보답을 꾀하여야 마땅하겠거늘 이를 돌아보지 않고 주의와 제수를 임의로 자행하여 윗사람을 속이고 사정을 행하기를 기탄없이 하고 심지어는 은밀히 회례를 받음으로써 사풍을 더럽히는 등 극형에 처할 죄를 범한 것이 본시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그 불충하고 불경함이 이에서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세종대왕께서 차마 사형에 처할 수 없어 직첩을 거두는 데 그치시고 먼 곳으로 유찬하게 하시어 그 수령을 얻어 보존할 것만으로도 진시로 김세민으로서 만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직첩을 도로 주시고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서용을 명하시니 무릇 이목이 있는 자 경악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설사 이 사람을 서용하여 진신의 반열함을 얻게 된다면 거기에 두려운 것은 탐호하고 권세를 천단하는 자가 두려움을 알 바 없게 되고 국가의 상벌의 법도 따라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전일에 전하께서 세종의 하교로서 신등에게 유시하기를 김세민이 비록 병조의 장관을 지냈으나 그 천성이 본래 용우하고 시의에 의한 설시에 어두워서 그 하료의 속임을 당하였으니 좋게 책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하다면 역시 한 용인에 불과합니다. 어찌하여 급급하게 다시 쓰시라고 하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강단을 내리시어 빨리 이 명을 거두시어 천권의 본짐을 막고 신료들이 바라는 바를 위로하시면 국가의 심히 다행한 일인가 합니다 하였다. 우정은 윤서가 이 소를 가지고 가서 바치고 인하여 아뢰기를 전일 박이창의 일행으로 같은 사람들이 추액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말 것이나 평안도 감사, 찰방, 경력 등이 모두 이 일로 파출되었는데 서장관 이익은 그 임무가 검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여 건망을 범하였는데 더군데 본인의 사직으로 좌천을 명령하셨다 하니 이는 비단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를 뿐이 아니라 범한 바가 지극히 중하여 사리로 와 파출하여 마땅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세민의 일은 선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장관으로서 모든 소위를 멍청하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하고 하셨다. 내가 이래서 윤호하지 않는다. 그 이익의 일에 있어서는 그 당시 감사, 경력, 찰방 등도 곧 쓰려고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다는 논의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연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친척이 됨이며 회례는 뇌물이고 유차는 유배이며 진시는 벼슬아치를 통틀어 일컬으며 용우는 용유라고 우둔합니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28일 개현 네 번째 기사. 서현정에서 활 쏘는 것을 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28일 개현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와 개성 및 경기 각 고을에 행할 여제의 제문을 친히 지어내리다. 제문은 이러하였다. 왕은 말하노라. 이 친은 순양만이 아니고 음이 있고 만물은 길이 살지 못하고 죽음이 있으며 오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 있고 신이 있으면 반드시 귀가 있는 법이다. 본시 물체의 체가 다 물체가 되어 빠지지 않으니 어찌 여기에 주가 없으랴. 정이 없는 것을 엄량이라 이르고 정이 있는 귀신이라 이른다. 정이 없으면 더불어 말할 수 없고 정이 있으면 이치로 효유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건대 수화는 본래 사람을 기르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귀신은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자는 수화가 아니라 곧 사람인 것이며 사람을 해치는 자도 귀신이 아니라 역시 사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서, 우, 양과 옹유의 식품은 천지가 사람을 기르는 본연의 능사이나 사람이 스스로 그 조화를 잃으면 병의 근원을 만들게 된다. 그러기에 귀신의 덕이 거룩하며 이치가 하나인 천지임을 알게 한다. 지금의 여기는 실상 귀신이 해를 입음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이 스스로 그 재앙을 지은 것이다. 그러나 마침 한 사람이 지은 재앙으로 인하여 전염되고 널리 확장되어 해를 지나도 거치지 않았어 죄 없이 마구 걸려 생명을 잃은 자가 금유 치든가. 이 어찌 천명을 받들어 행하는 자가 그 덕을 잃어서 옥석이 함께 타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덕이 박한 사람으로 한 나라의 신인의 주인이 되어 한 물거이라도 그 있을 바를 얻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우리 백성들이 횡액에 걸려 젊어서 죽는 것을 어찌 참아보겠는가.
이에 유사에 명하여 그 여기가 있는 곳에서 정결한 땅을 가려서 단을 설치하게 하고 조신을 나누어 파견하여 생례와 반갱으로 제사하고 정령한 유후를 거듭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노니 너희 귀신들은 선으로서 선을 이어가도록 과분한 기운을 깨끗이 거두고 생생한 본래의 덕을 보시하기 바라노라. 이런 까닭으로 이에 교시하니 의당 이를 다 알아야 할 것이다. 당초 은교 이계가 제문을 지어바쳤는데 임금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다고 말하고 드디어 손수 이 글을 초해낸 것이다. 멋있어. 순양은 순연한 양기이고 효유는 깨달아 알도록 타이름이며 생리는 희생과 감주이고 반갱은 박과 국이고 괴부는 어그러지고 통분함이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28일 개해 6번째 기사 제주 목사 이명겸이 제주 목관 정이현, 대정현 등의 전함을 나누어줄 것을 청하다. 제주는 멀리 바다 가운데 떨어져 있어 사면으로 적을 맞이하게 되니 방어가 제일 기묘합니다. 적을 제어하는 전술로는 수정 같은 것이 없는데 이전에는 겨우 고기잡이 배나 공선이 있었을 뿐이고 다른 전함은 없었으므로 만약 적의 침입을 막게 되면 제어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주 목관이 30척, 정이현, 대정현의 각각 10척을 요회지에 나눠 정박시켜서 방비를 엄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28일 개해 7번째 기사 태실이 있는 은풍의 현에 다른 업의 속현을 소속시키는 것을 의논케 하다. 처음에 임금이 태실을 기천의 임내인 은풍의 땅에 봉헌하였는데 임금이 저기하자 기천과 은풍을 병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 군으로 승격시키고 풍기라고 부르고 기천의 옛 고을을 그대로 다스리게 하였다. 은풍의 인민들이 상사에 호소하기를 군의 치소를 본현으로 옮기도록 원합니다 했으나 정부에서 치소를 옮기는 패단을 아뢰었다. 임금이 또 감사로 하여금 심사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니 감사의 제문은 정부의 의논과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실이 있는 은풍의 현을 다른 곳으로 옮겨 소속시킨 다음에 조금도 태실을 존중하고 받드는 뜻이 없게 되고 기천이 과연 의논한 바와 같다면 시로 치소를 옮기기 어렵겠다. 다른 현의 업의 속편을 은풍에 소속시켜서 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 수령을 두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28일 개해 8번째 기사 병조로 하여금 활 쏘는 자들을 다시 고르도록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관사는 유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활을 능히 쏘는 자에게 급도하고 급사하고 물건을 하사하는 것은 활쏘기를 배우는 사람을 흥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병조에서 이 뜻을 모르고 사람을 고르는 것이 정하지 않아 오늘의 활 쏘는 자들은 모두 재주가 용렬하니 병조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알게 하고 다시 고르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28일 개해 9번째 기사 말미를 청하는 대신을 진맥케 하는 법의 폐단을 아뢰다. 이보다 앞서 우참찬 허후가 도승지 이계선에게 이르기를 대신은 인군이 우대하는 자인데 말미를 얻어 목욕하기를 청하면 2조에 내려 의원을 보내어 진맥해 본 다음에야 날짜로 계산해 말미를 주니 이것은 의원만을 믿고 대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특히 대신을 대우하는 채무를 잃은 것 같다. 정사를 보실 때마다 간절히 친히 아뢰고자 하였으나 천청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날에 이르러 이 계전이 중추 박연이 병세를 진맥하고 말미를 주는 일로 인하여 아울러 허우의 말을 아뢰었다. 이어서 아뢰기를 이전에 대신이 말미를 얻어 모욕하기를 청하면 모두 전제를 내렸습니다.
간혹 번유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조에 내려 병세를 진맥하는 법을 세웠으나 이 법이 중도에 폐지되고 그대로 전지를 내렸습니다. 전번에 겨울에 이조 판서 권맹손이 목욕을 하자 헌부에서 아뢰기를 권맹손은 집정 대신으로서 긴급하지도 않은 병을 핑계하고 말미를 얻어 목욕하기를 청하여 폐단을 일으킴이 많습니다. 청컨대 그 죄를 추국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시고 이미 세워진 병세를 진맥하는 법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스님은 이 법이 대신을 대하는 채무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세워진 법은 다시 고칠 수 없으니 거무의 전지를 내린 예의에 의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번뇌는 번거롭고 요란스러웁니다. 문종실록 9공 문종 1년 9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2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성령대군의 부인이 올라갔던 절의 승려를 형문하거나 수금치 말게 하다. 사원집편 이 명령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전일에 성령대군의 부인이 계골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온 일을 헌부로 하여금 추액하게 하였는데 그곳의 승려를 혹시 형문하거나 혹은 수금하거나 하지 않았느냐 하니 이 명령이 아뢰기를 다만 부녀가 절에 올라갔는지 여부만을 그 도에 문의하여 주문하여 회보하도록 하였으나 그 형문하거나 수금한 것은 본부에서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부녀가 그곳에 간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그곳의 승도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다만 부녀가 절에 올라갔는가의 여부만 물어보고 수금이나 형문은 필요치 않으니 승정원은 이러한 뜻을 그 도에 감사에게 유시하는 것이었다겠는가? 의논하여 아뢰하라 하였다. 오부승지 박중손 동부승지 노숙동이 말하기를 승상의 하교가 진실을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뜻을 가지고 또한 헌부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박중손이 강원도 감사에게 치서하기를 전자의 사헌부에 의문하여 추액한 부녀가 절에 올라간 이유가 이에 관계된 승도는 형문과 수금을 없애고 사건을 추국하라는 교지가 있었다 하였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3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정조사의 지나는 물품에 매를 제외하게 하다. 성문은 도제조와 제조가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황제가 상위에 즉위하여 상승 황태우와 황태후를 높이고 중궁을 책봉하고 사유하는 조칙에서 조건에 해당 제목의 건무로는 말은 군사의 용도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 진공하도록 허락하지만 그 나머지 매와 개 같은 일제히 징계한 날짐승이나 기이한 짐승은 와서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길로 인언하여 관사에서 감히 부탁에 응하여 채송하여 이르게 하는 자가 있으면 모조리 주위를 다스리겠다 하였으니 지금 정조사의 지나는 행차는 한결같이 위의 항목의 조칙에 따라 해청을 바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승 황태우는 선종의 왕후, 영종의 모후이며 황태우는 대종의 생모이고 중궁은 대종의 황후, 왕씨를 말한다. 해청은 매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3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감사의 연분 한 계본을 아뢰다. 한 계본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어떤 사람이 감사와 더불어 연분의 등급을 매긴 계본을 말하기를 성상께서 반드시 그 등수를 감할 것이니 감사의 계본에는 마땅히 한 등급을 더하여야 한다 하니 감사가 말하기를 연분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반드시 그 사실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 연휴에 성상께서 감하면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이니 성상께서 감하리라고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러나 그 등급이 높으니 그 말이 어찌 근거한 바가 없겠느냐. 또 말하기를
어찌 해마다 을에 그 등급을 감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는데 공법을 시행한 이후로 감등한 해를 상세히 고찰하여 하래라 하였다. 즉시 상고에서는 오직 경호년 내만 감등한 것뿐이었으므로 곧 아련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연도는 곡식의 연사를 흉풍에 따라 등급을 매기던 일, 상상년에서 하하년까지 9등급이 있었다. 경우년은 1450년 세종 32년이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30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상의원 앞에 집을 새로 짓는 일을 멈추게 한다. 이달에 상의원 문 밖에 길 쪽에 다 큰 집 10여 영을 지으니 직집현전 하위지가 입대하는 일로 인하여 아뢰기를 근래에 기묘치 않은 토목의 역사가 많습니다. 상현 앞에 새로 짓는 집 같은 것은 기묘치 않은 것일까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 하였다. 영은 기둥이고 입대는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대하여 정사를 아뢰거나 강론하던 일 소대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휘덕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다. 판승문원사 황보공이 일찍이 직집현전 하위지와 말하기를 자주 집내가 되어 전작할 때 우러러보면 승상께서 눈물 흘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이번 제사에 하위지가 대축이 되어 임금을 보니 이미 헌작하고 물러나 꼬로 앉아있을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상복의 옷소매를 들어서 눈물을 닦는 것이 그와 같았다. 외정에서는 알지 못하는 자가 많았다. 대축은 종묘나 문묘의 제향에 충문을 잃는 사람이다. 효자.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조하정은 홍응이 금령을 범한 중을 보호한 수양대군에게 주해줄 것을 청하다. 전일에 헌부에서 금령을 범한 중에게 칼을 씌워서 원적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수양대군이 노상에서 이것을 보고 칼을 벗기고 그 사제로 데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칼을 씌운 중을 마음대로 칼을 풀어준 것은 실로 편하지 못합니다. 또 법을 행하고 폐하는 여부는 반드시 귀근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양대군께서 이 중을 그 사제에 머물러 두고 의건부에 나아가 공문을 받을 때는 반드시 사람을 시켜서 보호하여 따라가게 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모름지기 그에게 주의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거구 추섭인의 율로 그를 논제한다면 다만 이는 장 80에 해당하니 장 80의 죄로 어찌 수양대군을 죄해 주겠는가 하였다. 홍응이 다시 아뢰기를 수양대군도 또한 신하인데 이목의 관원이 하는 일을 이처럼 마음대로 방해하니 이것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조짐을 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수양의 옳지 못한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내가 부리는 사람을 수양이 같이 하였다면 그대들의 말이 옳지만 헌부의 공사를 옳지 않게 여겨 그를 풀어준 것이라면 무슨 조짐이 있겠느냐 하였다. 홍응이 또 신등의 말은 실로 그 법을 아껴서이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미세할 때에 방지하고 처음 번질 때에 막지 않는다면 비록 이보다 더 큰 일이라도 또한 반드시 뜻대로 할까 두렵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어찌하여 그런 조짐이 있겠느냐 너희들의 말은 잘못이다 하였다. 맞다. 수양 저것이 거구 추섭인의 율은 대명률의 형률에 나오는 조문인데 관사에서 사람을 보내어 전랑을 추징하거나 공사를 집행하는 데 항거하거나 불복하고 보낼 사람을 때리는 경우인데 장 80대를 때린다고 하였다.
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0월 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조아이정 황부인에게 흥인문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다. 성공감 제조 민신이 아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민신은 학문을 배우지 못하였으니 어찌 진평의 전곡 숫자를 알지 못하였던 고사를 알겠는가. 그가 수상에게 청하여 토목의 역사를 감독하게 한 것이 괴이할 것이 없다 하였다. 진평의 전곡은 숫자를 알지 못하던 고사. 한나라 문제가 좌승상 진평에게 1년의 전곡의 출입이 얼마인가 물으면 진평이 대답하기를 전곡을 물으려거든 지속내사에게 물어보시라 하고 재상은 미로 천자만 돕고 음양을 다스려 사실을 고르게 한다 하였던 고사를 말한다. 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0월 1일 병인 5번째 기사 충청 전라 경상도 채찰사 정분이 병선 정박시킬 적당한 곳을 아뢰다. 경상도 영의를 동을배포, 청하의 계질포, 흥해의 두모포 등지로 병선을 옮겨 정박시키고 백성들을 옮겨서 살게 하는 것이 편한지 편하지 않을지를 몸소 가서 살펴보았는데 모두 병선을 정박하기에 적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통량포의 현재 정박처와 그전의 기지도 또한 모두 포구에 모래가 쌓여 물이 얕아서 병선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영일의 수잡리 백성들과 흥해연의 연해에 사는 주민은 모두 병선이 정박하는 밖에 있어서 외선이 정박할 수 있는 동을배고지 해문과 서로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대해를 환하게 바라볼 수 없으니 갑자기 적의 병고라도 있게 되면 병고에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대로 통량포에다가 정박하여 두고 편안하게 생업하고 있는 토착민을 도리어 내지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참으로 옳지 아니합니다. 흥해의 칠포는 동을 배고지와 좌우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 해문을 환히 바라볼 수 있으며 그리고 영덕의 오포와 장기의 포이포에다가 수류의 중앙에 수자리를 두어 방한다면 실로 요해지가 될 것입니다. 또 포구의 물도 항상 흘러서 마르지 아니하고 수심도 4, 5척의 너비도 배 10여 척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포구의 모래가 쌓인 곳을 파헤쳐 열고 돌을 쪼개어 쌓아서 제방을 축조하여 모래가 막힐 수 없게 한 뒤에 병선을 옮겨 정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해문은 두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바다의 통로이다. 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0월 1일 병인 6번째 기사 함열 연산 신령에 부처한 정신석 목보남 이석장 등을 석방하라 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함열에 부처한 정신석 연산에 부처한 목보남 신령에 부처한 이석장을 모두 석방하여 보내라 하였다. 부처는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귀양살이 시키는 것을 말한다. 안치라고도 한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전 인수부 유환이 말 한 필을 바치다. 이때 유환은 퇴로하여 전주에 살고 있었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유환이 늙은 신하로 외방에 있으면서 말을 바쳤으니 그 회사를 마땅히 우대하여야겠다. 무슨 물건을 써야 하겠느냐 하니 모두 말하기를 지금 겨울의 추위를 당하였으니 갓, 옷, 모관, 이염 등의 물건을 하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드디어 유환에게 유서를 내리고 그 물건들을 하사하였다. 또 전라도 관찰사에게 율시하여 술과 안주를 갖춰 공개하게 하였다. 퇴로는 나이가 많아서 뱃설에서 물러납니다. 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0월 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충청도 도절제사 신척강의 주회를 청하다.
양산현에서 신처강이 토성 출신의 당상관이라 하여 관비 유의덕을 주었는데 신처강이 받아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사완하여 부리면서 공사를 꾸며대고 승복하지 아니합니다 하니 명하였기를 죄는 논하지 말고 그가 받은 종을 관가에 환수하게 하라 하였다. 토성은 그 지방에서 호족으로서 대대로 세력을 뜯어온 성씨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경상도 영산현의 토성은 신씨, 문씨, 전씨, 조씨, 최씨의 5성이었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예주에서 호자진 원고에게 회사할 물건들을 아뢰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 내가 매약 말하기를 외객에게 회사하는 물건을 우대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주는 것이 도리어 바친 물건값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외객이 가지고 온 물건의 수를 호조와 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값을 정하게 하되 만약 더 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수시로 재량하여 결정할 것이니 그것을 정부에서 의논하라 하니 정부에서 아뢰기를 외객에게 회사하는 것은 이전에 바친 물건에 의거하여 그 답례를 내려준 예를 상고하여 2등으로 나누어 값을 정하는데 그 중에서 가감할 것은 그때 임하여 장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0권 문종 1년 10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백관이 전을 올려 임금의 탄신을 할애하다. 명하여 할애를 없애고 다만 표리와 안마를 올리게 하였다. 여러 도에서 하전을 올리고 박물을 바쳤다. 향화한 일본국의 등현 등 18인과 올량합 대호군 이보치 등 31인과 유구국 사람 2인도 숙배하니 명하여 음식을 공개하게 하였다. 표리는 의복의 겉감과 안집이고 안마는 안장 갖춘 말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김문기와 이징옥이 도질제사의 본능이 변방에 있어 그에 따른 폐단을 아뢰다. 함길도 도질제사 김문기와 도관찰사 김문기와 도질제사 이징옥이 아뢰기를 일찍이 병조의 이문을 받아서 함께 의논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도질제사의 본령이 변방의 땅에 있어 야인들이 왕래하기엔 편리하므로 대신하여 나가고 바꾸어 들어오니 공업하여 주는 물품의 비용을 이대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지역 안에 종승부와 도질제사의 영문을 아우러 설치하여 제각기 상관, 하관의 군관과 동반, 서반의 토관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분주한 것이 다른 고을에 배나되니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청컨대 도질제사로 하여금 반종승 부사를 겸하게 하며 부의 치소를 본용으로 이전하고 그 종승부의 옛 치소를 도로 영북진 절제사라고 칭하여 민간 사무를 없애고 방어만을 오로지 일삼게 하며 동반서반의 토관도 혁파하고 그 노비 가운데 원래부터 영북진에 소속하였던 자 이외의 사람 모조리 본부에 소속하도록 한다면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도질제사가 판부사를 겸한다면 토지가 협소하여 마땅하지 않으니 원컨대 온성의 낙토보를 분할하여 종승부에 소속하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 이와 같으면 종승부와 가학제는 일시에 폐단을 고할 것이니 진실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형세를 살펴보면 비록 부성하여 야인들이 보는 바로서 건실함이 있다고 좋게 이르겠으나 경성 이남은 한 곳의 영딘도 없고 사람도 적고 방비시설도 없으니 실로 내허의 혐의가 있습니다. 춘추로 방할 시기에는 그만이지만 방하는 군사들을 파하여 보내는 때가 되면 주장은 다만 아줄만을 거느리고 혼자서 야인들이 왕래하는 곳에 있게 되므로 특히 위력과 명망이 없게 되어 대체에 어긋납니다. 주장도 마땅히 내지의 요외처럼 물러나서 주둔하는 것이 그의 사의에 합당합니다. 전일에 황희가 살펴서 정한 부령의 용성리는
큰 내가 가로질러 영문을 설치한 데 불과하고 박정우가 말한 바에 경성부의 어유 간천가의 장양 땅은 동쪽에는 큰 바다가 있고 서쪽에는 큰 산이 있어 한 끝은 좁고 막혔으나 내면은 평탄하고 넓습니다. 또 큰 내가 있으므로 실로 한도의 목덜미와 같은 땅이니 가히 군루를 둘만합니다. 고 하였으니 창건대 중국 조정의 산해 위 체제의 예의에 의하여 석성을 높이 쌓고 해자를 깊게 파서 그 안에 도질제사의 영문을 설치하고 도질제사로 하여금 판경성 부사를 겸하게 하되 일이 없으면 항상 본영에 있게 하고 방어가 가장 기묘한 시기와 사변이 있으면 육진을 수명하게 하소서. 경성 이남의 당번한 군사는 숫자를 헤아려 나누어 육진에 수자리 살게 하고 그 나머지 군사는 본영에 머물러 두어 사변에 대비한다면 진실로 외실 내허의 패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대적이 장구하여 온다면 마땅히 먼저 늙은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관내에 입보하게 하고 도지제사는 각진의 수장을 이끌고 밖에서 막는다면 비록 많은 무리들을 동원하더라도 졸지에 함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오직 육진의 늙은이와 아이만이 제일 살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성 이남의 거민도 모두 편안히 지낼 것이니 국가 만세의 장구한 계책을 거의 얻게 됩니다 하였다. 토가는 변방의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평안도, 평양, 함길도의 경원, 회령, 운성, 애도 등 그 지방 사람만을 골라서 임명하던 오품이하의 특수한 관직이다. 아주는 관아의 병졸이며 입보는 성이나 보호 주위의 사람들이 성보 안으로 들어와 보호를 받던 일이다. 운정시록 10권 문정 1년 10월 3일 무진 세번째 기사 황보인 남지 김종서 등을 불러 도승지 이계전과 여러 일을 의논하게 하다. 1. 중국인을 풀어서 보내는 요동으로 송부할 것인가? 바로 북경으로 이르게 할 것인가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요동으로 풀어서 보내는 것이 이미 관례가 로 이루어졌으니 비록 그 전에 북경으로 해송한 예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비록 야인들이 중국 조정에 들어가 말하기를 처음에 온 숫자가 풀어보낸 숫자보다 많습니다고 하더라도 요동으로 해송하는 자문에 스스로 정확한 숫자가 있어서 마음의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니 발명하기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요동에서 주문하거나 주문하지 않거나 반드시 예부에 문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2. 주군에서 돈전을 많이 점유하여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전을 얻고자 하면 원래부터 교훈이 있는 사람을 수령으로 제수하여 서로 점유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 이 말은 반드시 나온 출처가 있을 것이다. 정수 이외의 돈전은 호조에 명하여 검제를 거듭 밝히게 함이 어떻겠는가.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그것을 잘 고찰하지 못한 감사도 사부로 하여금 교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3. 지금 건양의 연고 때문에 박이창의 변까지 있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조정에 들어가는 사신이 반드시 숫자를 더하여 가지고 갈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에 결정한 40두로수는 약간 부족할 것이니 내가 또한 그 숫자를 더하려고 한다. 요동에 들어가는 통사에게도 또한 건양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황보인 남지 안승선은 20두를 더 하도록 청하였다. 청합니다 하고 김종선은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는 영정간에 40두를 추가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김종서의 의논에 따랐다. 통사의 건량은 전례가 없어서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 4. 수릉관과 시릉환관을 전에는 을에 모두 승자하여 타경하였는데 작업을 올리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지만 전지와 노비를 주는 것은 전례가 없다. 그러나 또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선왕조에서 전지와 노비를 준 고사가 없으니 주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5. 함길도 감사와 도질제사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경성부 어유 간천가의 장항 땅에다가 중국 조정의 산해 위의 예의에 의하여 관방을 설치하고 도질제사의 영문을 옮겨두소서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황보인과 남지는 아직은 옛날대로 하소서 하고 김종서 안승선은 도질제사는 마땅히 내지에 있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황보인 등의 의논을 따랐다. 6. 율문 안에 친을 의논하는 것은 당대를 가지고 계산한 것인가 조정을 가지고 계산한 것인가 아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율문에 이끌기를 황가의 단문 이상의 친이고 태왕 태후 황태후는 심하 이상의 친이고 황후는 소공 이상의 친이며 황태자비는 대공 이상의 친이라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당대를 가지고 계산하고 조정의 친을 가지고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율문을 내가 마땅히 다시 상고하겠다. 조정의 친은 당내에 있어서는 서운한 사람이 많다. 만약 갑사나 별시에 소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취지에 절목을 감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군사는 진시로 정밀하게 선발하여야 합니다. 또 군사가 되면 태나 매로 때리는 군율이 있으니 할 것이 못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군사가 된다 하여도 어찌 족속이 전부 한 부대가 되겠느냐. 그러나 소원한 친속의 다소를 상고하고 다시 생각하여 이를 시행하겠다 하였다. 발명은 무죄를 변명함이며 건양은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말은 양식이다. 영정가는 중국 서강성 영정현의 동북 청해성에서 서강성을 지나 운남으로 가는 운령산맥 일대를 말한다. 수릉관은 왕릉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관리 서바 높은 호군으로 임명하였다. 시릉 황관은 왕릉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황관이다. 친은 복을 입는 친척 관계이다. 단문은 상복의 하나 심하 이하의 복에서 두루마기 등의 웃옷의 오른쪽 소매를 벗은 채로 머리에 사각끈을 쓰는 상례이다. 심하는 상복의 하나인데 가는 배로 만들어서 종증조, 삼종형제, 중증손, 중현손의 상사에 석 달 동안 입던 옷이다. 소공은 오복의 하나인데 종조부모, 제종형제, 종질, 종손의 상사에 5달 동안 입는 복제이다. 대공은 오복의 하나인데 종형제, 자매, 중자부, 중손, 중손녀, 지르부와 남편의 조부모, 남편의 백숙부모, 남편의 지르부의 상사에 9달 동안 입는 복제이다.